안녕하십니까. 국민청재기 엄길청입니다. 평소 같으면 분주한 월요일 아침에 출근 시간일 텐입니다만 아직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심각한 그런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그 충격을 헤치고 나온다 하더라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떤 삶들을 살게 될까? 또 그 뒤에 오는 또 1년 뒤 또는 5년 뒤, 10년 뒤 또 우리 자녀들한테까지 이번에 이런 일은 큰 변화가 없을까? 여러 생각들을 하실 만한 그런 때입니다. 벌써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일반적으로 불편을 겪기 시작하고 국민 전체와 국가의 그 통제가 국민 전체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 지도 벌써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좀 더 길어질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봐도 유럽이나 미국의 추이로 봐서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제 우리가 도시에 모여 사시는 국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삶의 형태로 변하게 될까?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소중하게 가지고 계시는 이 부동산 같은 것들에 미치는 도시의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아직은 이게 먼 얘기입니다. 먼 얘기지만 조금씩 좀 생각을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도시와 또 여러분의 그 활동 공간 또 그에 기반이 되는 여러 부동산 자산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이번 사건의 그 충격적인 그 변화는 바로 사회적 거리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보건학에서 쓰는 단어인 걸로 제가 압니다만 저희 같은 사회과학자는 이 단어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거리가 생길까봐 여러 가지로 그 사회를 좀 더 공고히 하고 협력하고 하나로 만들고 서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이런 쪽으로 학문이 발전을 해왔지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고 혼자 지내라는 이런 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어떤 세상의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은 이미 벌써 우리는 불가피성을 또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분단보다도 더 무서운고 또 혹독한 것이 차단이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격리라고 하는 것, 거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공들여온 산업사회가 한순간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 하는 또 무서움도 보게 됩니다. 또 국제사회라는 것들 그동안 외교적으로나 군사동맹적으로 굉장히 돈독하고 심지어 같은 나라처럼 지내는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도 보면 한순간에 국경을 폐쇄하는 이 국가의 현실의 냉혹함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점점 집안에 계속 있게 되면 과거에 내가 참 우리 원형이 동굴에 살았지 우리 안에 있었지 하는 또 그 지난 세월을 소리 없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변화들도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외부 활동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하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이 엄연하게 느끼시는 새로운 변화고 이러한 국가의 통제는 언제든지 다시 부활될 수 있다는 것도 또 이제 우리가 마음 한켠에는 새겨둬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혼자 있으면 여러분이 사람이고 인간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국가와 함께 외부 활동을 하고 거기서 어떤 소득을 얻어서 또 나와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이 활동에서 본다고 하면 점점 이제 국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민이란 단어도 있고 소비자란 단어도 있고 개인이란 단어도 있지만 이 돈이 되는 일, 외부로부터 돈을 획득하는 일 이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 국민이라는 신분을 가져야
그나마 뭐 기본소득이 됐건 국가가 주는 그 생활배당이 됐건 그런 돈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시간이 흐르면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종래 우리가 뭐 수렵사회 때 익혔던 이동하는 습성이라던가 또는 뭐 최근에 이 수공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는 역시 여러 사람하고 모여서 공동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까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기업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 가면 또 조직형 활동을 하고 하는데 우리 이번에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만나 보니까 밀집한 곳에서 모여서 부대끼며 작업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곳에서 주로 이 문제가 더 빨리 악화되는 걸 보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공동 작업을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일찍이 이제 2016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그 여러 사회 지도자, 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산업은 기계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 스마트한 운영 체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뭐 그러한 그 기술과 과학이 꾸준히 이제 진보되고 있는 가운데에 나타난 이 코로나19 사태는 결국 작업은 기계에게 점점 맡기게 되지 않겠나.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 네덜란드에 가면 그 어느 디자이너가 외부에 공기청정기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대형으로 바깥에다 세워놓는. 점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공기를 관리하는 사회, 우리가 이번에 이런 것도 그 경험합니다만은 실내의 공기도 중요한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공기, 깨끗한 환경 이런 것들을 또 지배하는 그런 그 관리가 시작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공동체 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역할은 굉장히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우선 첫째 실내에서 계속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이 검소한 자기 일상을 뿌리를 내려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루하루를 근면하게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잘 실천해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국가에서 요구하는 국민의 의무는 뭐 무엇보다 충실히 또 지켜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돈을 버는 게 뭐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는 아주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거하고 또 내가 그냥 스스로 느끼는 보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균형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또 성숙함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차하면 이제 우리가 뭐 격리될 수도 있고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이제는 늘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게 더 나은 세상을 가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희망은 꼭 놓치지 않고 이런 변화를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경제라는 단어는 국민경제라는 용어를 아마 쓰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경제는 뭐 과학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또는 뭐 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대한 이 자산과 자원을 또 사회 구조를 가지고 뭐 과학자라든가 또는 국가의 연구재단이라든가 또는 뭐 다양한 그 나라와의 협조를 통해서 결국 국가 경제는 우리 국민 개개인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거대한 지식 시스템, 운영 체계, 또 국가나 국민이 공동으로 모아둔 자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고 일반 국민은 그냥 생활 속에서 소소한 경제 생활을 교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버트랜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이 이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해놓은 게 있었는데요. 앞으로 건강을 해치는 사회 작업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일찍이 했었습니다. 또 이 사회 생산량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건강관리 비용하고 잘 따져봐야 될 거다. 그런 말도 예전에 미리 해놓은 바가 있고요. 따라서 인간의 그 사회 생산 활동은
국가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관리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펼쳤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가 앞으로 해외 생산이 꼭 의존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여차하면 국가가 아마 배급을 하는 가능성도 이번에 그 마스크라든가 여러 의료 사정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도시 부동산 얘기와 연관된 얘기입니다만은 좀 거리가 짧아지는 근거리 안에서 또 여러 곳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 캠퍼스 사회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학에 학교를 다니시거나 교직원으로 일해 보시면 사실 캠퍼스 안에 웬만한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민들의 삶의 모습도 이렇게 점점 그 근거리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또 미래도 꿈꿀 수 있는 캠퍼스 사회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소득의 문제도 이제 뭐 이익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국민적 입장에서 적정한 소득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또 점점 국가적으로나 또 지역적으로 개인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도시 공간, 도시 부동산에 대한 개념은 캠퍼스 타운으로 아마 변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미리 한번 이렇게 일찌감치 해보게 됩니다. 캠퍼스란 단어는 아시겠지만 이제 이 어원은 뉴저지 칼리지 미국의 뉴저지 칼리지 지금은 그걸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뭐 세계 아이비리그로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대학에서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외곽에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은 야드라고 부르고요. 그 안쪽으로 이렇게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공동 외부 활동을 하는 뭐 예컨대 미식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드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그 안에 캠퍼스 지역, 거기서 이제 실험실도 있고 교수 연구실도 있고 밥 먹는 곳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이런 것을 캠퍼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보면 이 야드 지역에 가까운 곳에다 뭘 만들었을까요? 공장을 많이 만들었죠. 산업단지, 그 단지란 단어가 야드거든요. 그럼 또 필드쯤 되는 지역에 뭘 만들었을까요? 주로 주거용 신도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필드 지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도심 안에는 그냥 구도심을 그대로 이제 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생각을 해보면 아마 시간이 갈수록 원거리에 있는 산업지역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서 아마 야드로 그냥 원래의 자연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은 뭐 이렇게 곳곳에 필드 지역에 주거지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캠퍼스 지역으로 통합돼야 된다라고 보면 좀 더 복합적인 지역으로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캠퍼스 타운이 되는 새로운 지역들의 요소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베네딕트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도시 전문가가 오래전에 예견해 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도시 안이 됐건 뭐 지역 안에서 조금 이 복합적인 장소에서 만들어지는 캠퍼스 타운은 첫째, 이번에 교훈도 있습니다만 위생적일 것. 둘째, 교육할 수 있어야 될 것. 셋째, 사람이 살아야 될 것. 넷째, 과학이 발달하고 있어야 될 것. 다섯째, 상업활동이 활발해야 될 것. 여섯째, 문화예술 창달이 되어야 될 것. 일곱째, 그리고 매우 도덕적인 장소여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이것을 아마 거의 그대로 다시 우리가 뒤집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입니다. 이건 좀 더 제가 신중하게 말해야 되지만, 말하는 김에 이제 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여러 자료나 과거 역사적인 기록 등등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캠퍼스 타운들은 2km, 그러니까 직경이 되겠습니다. 직경으로, 반경으로 한 1km가 되겠죠. 또 어떤 곳은 반경이라고 말하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경으로는 4km, 반경으로는 2km. 큰 거는 그렇게 되겠고, 작은 거는 반경이 1km, 직경이 2km. 이 구간 안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곳, 이 정도의 범위 안에서 이 캠퍼스 타운들이 새로 만들어질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도시에 계시고 큰 산업단지에 계시고 뭐 큰 아파트 단지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보다는 조금 소규모 사회로 빠르게 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규모가 크다고 투자 자본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아마 아닐 거다. 대형 사업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아마도 생태계가 그 안에 경제적인 생태계가 좀 들어가 있어야 좀 더 그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냥 뭐 집을 잘 지어놨다, 건물을 잘 지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미래 창조의 경제 생태계가 보이지 않게 내재화되어 있을 때 가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정부도 그렇고 또 이런 사업을 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자들도 그렇고 현재 또 이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분명히 이번 사건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 공간과 장소에 대한 가치의 개념, 또 앞으로 젊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장소와 건물 또는 공간의 개념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청지 경민청과 함께한 국민경제 캠퍼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